오늘 영상 하나로 딱 5가지를 몸에 붙여드리겠습니다. 코인, 선물 거래가 처음이라도 겁먹지 않게 어려운 말은 빼고 실전에서 바로 쓰는 것만 모았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차트를 켰을 때 손이 얼어붙는 느낌이 줄어듭니다. 뭘 눌러야 하지에서 지금은 이렇게 하면 되겠네로 생각이 바뀌는 게 목표입니다. 첫째는 초보도 거래를 따라할 수 있게 코인 거래를 아주 쉽게 복사하듯 진행하는 법입니다. 계좌 만들고 종목 찾고 주문 넣는 흐름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둘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화제가 됐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입니다. 자극만 남기지 않고 구조와 원리만 뽑아드립니다. 그 사례에서 배울 건 운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규칙, 손익을 숫자로만 보는 습관, 그리고 같은 패턴을 여러 번 쌓는 방식이 핵심으로 이야기됩니다. 셋째는 단타할수록 더 아까운 거래 수수료를 최대한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수수료는 조용히 새는 물이라 막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결과가 흐려집니다. 넷째는 AI를 활용해 하루 50만 원씩 매일 수익을 노리는 단타 루틴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신호를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방식이라 초보가 특히 편합니다. AI를 어려운 신기술로 보지 마세요. 차트 비서 한 명을 옆에 세우는 느낌입니다. 뉴스, 거래량, 보조 지표를 정리해주면 우리는 결정만 하면 됩니다. 다섯째는 첫 거래 때 내 돈을 입금하지 않아도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걸로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불씨로 시장의 온도를 먼저 느끼는 거죠. 이 5가지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거래소를 잘 고르고 수수료를 줄이고 롱과 숏 타이밍을 잡고 AI로 기준을 세우면 초보도 길을 잃을 확률이 확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 최대 할인 팁, 100달러 받는 가입 방법을 링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다가 바로 눌러볼 수 있게 깔끔하게 모아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벤트로 받은 100달러로 처음부터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하지만 내 돈을 안 넣고도 거래 연습을 할 수 있고 레버리지를 잘 쓰면 몇백만 원까지도 꿈을 키울 수는 있습니다. 특히 초보는 큰 돈보다 큰 경험이 더 중요합니다. 100달러로 주문이 어떻게 체결되고 손익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몸으로 익히면 이후에 내 돈을 넣어도 판단이 훨씬 빨라집니다. 자, 이제 왜 코인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부터 아주 직관적으로 가겠습니다. 복잡한 철학 말고 숫자로 한 방에 감 잡게 해드릴게요. 우리가 10년 전에 금, 주식, 코인, 부동산에 각각 1,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 1,000만 원은 어디에서 가장 크게 자랐을까요? 이 질문만으로도 답이 보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에 비해 약 2.66배 상승했다고.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금은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사두었다면 약 233.5g을 보유했을 거고요. 2026년 기준으로 그 가치는 약 5,160만 원 정도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기준 아파트 가치에 해당하는 몫을 들고 있었다면 2026년에는 약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해 볼 수 있수.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약 26억 원 이상이 되는 같은 1,000만 원인데 성장 속도가 완전히 다른 세계죠. 이 비교만 봐도 코인을 아예 모르고 지나가기엔 너무 큰 흐름입니다. 상식적으로 돈이 움직이는 쪽을 보고 공부하는 게 최소한의 생존 전략이 됩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를 것 같으면 롱에 베팅해 수익을 노리고 내릴 것 같으면 숏에 베팅해 수익을 노릴 수 있습니다. 위로든 아래로든 움직임이 나오는 시장이라면 방향을 읽는 사람이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선물 거래가 무섭기도 하지만 동시에 강력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코인을 투자처로 보는 이유 중 하나가 다른 자산처럼 자동으로 떼이는 구조가 아니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력 포인트로 이야기되곤 합니다. 이제 레버리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내 거래소에서는 제한이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 기능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간단히 말해 확대경입니다. 작은 돈으로도 큰 포지션을 잡게 해주지만 그만큼 손익도 빠르게 움직이죠. 그래서 소액 투자자일수록 레버리지가 없으면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으로 100배 레버리지를 쓰면 포지션 규모를 5천만 원 수준까지 키워서 운용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30억 이상 자금을 굴리는 분은 몰라도 작은 자금엔 레버리지가 현실적인 무기입니다. 레버리지는 가속 페달이라서 방향이 맞을 때는 시간을 단축시켜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향과 타이밍을 배우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제일 중요한 건 좋은 거래소를 고르는 것입니다. 차트 공부를 열심히 해도 거래소가 불편하거나 비용이 높으면 결과가 망가집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몰리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유는 레버리지, 수수료, 그리고 세금 이슈까지 체감 차이가 크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를 막아둔 경우가 많고 해외 거래소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50만 원이 5천만 원 규모로 바뀌는 경험을 하니 사람들이 이동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경우가 많아서 잦은 매매를 하는 단타러에게는 차이가 아니라 생사로 느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국내는 과세 논의와 신고 체계가 더 가까이 느껴지고 해외는 부담이 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세금은 결국 거주 기준과 제도에 따라 적용되는 영역입니다. 한국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하면 $100를 주는 이벤트 정보를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고정 댓글을 꼭 이제 수수료가 왜 보이지 않는 적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예를 들어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친다고 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하면 포지션은 2억 원 규모가 됩니다. 여기에 수수료가 붙으면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데 수수료가 22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번은 매수로 들어가고 매도로 나오는 왕복 기준입니다. 초보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서요. 단타는 왕복이 쌓여서 수수료도 왕복으로 쌓입니다. 하루에 10번만 거래해도 220만 원이 수수료로 빠지는 셈입니다. 여기서 놀라시는 분 많습니다. 왜냐하면 손익은 출렁이는데 수수료는 매번 확정으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수료가 비싼 거래소를 쓰면 실력이 좋아도 결과가 흐려집니다. 수수료가 낮은 거래소를 선택해야 같은 실력으로도 남는 게 생깁니다. 수수료를 낮추는 건 승률을 올리는 것과 비슷합니다. 매번 새는 돈을 막아놓으면 한 번의 좋은 거래가 계좌에 더 오래 남아서 다음 기회를 만들어주거든요. 대형 거래소 4곳과 A 거래소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저는 비교 기준을 5가지로 잡습니다. 수수료가 싼지, 거래가 간편한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 입금이 가능한지입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입니다. A 거래소는 0.01%,
바이비트는 0.025%, 비트겟은 0.06%, 바이낸스는 0.04%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0. 몇 %라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단타는 매일 수십 번 손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0.01과 0.07은 체감상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월세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한국어 지원도 중요합니다. A거래소는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한국어 상담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가 간편한지도 봐야 합니다. 버튼이 복잡하면 급할 때 손이 꼬입니다. 초보일수록 쉬운 화면이 곧 손실을 줄이는 안전장치가 됩니다. 레버리지 배수는 A거래소 200배, 바이비트 100배, 비트겟 125배, 바이낸스 125배 수준으로 비교됩니다. 배수가 높을수록 기회가 늘지만 진입 기준도 더 냉정해야 원화 입출금도 체감이 큽니다. A거래소는 원화로 바로 입출금이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 비트겟, 바이낸스는 원화 직접 입출금이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거래소가 어디냐가 궁금하실 텐데요. 그 정보도 고정 댓글에 적어뒀습니다. 수수료 할인 팁과 함께 정리돼 있으니 헷갈리지 않게 고정 댓글을 먼저 보시면 됩니다. 이제부터는 언제 롱을 잡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들어갑니다. 비트코인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선 진입 타이밍이 수익의 절반입니다. 롱과 숏 개념부터 아주 쉽게 잡겠습니다. 롱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로 들어가는 상승 베팅입니다. 숏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먼저 롱입니다.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다시 고개를 드는 흐름이면 시장의 힘이 위에 실린 겁니다. 기술적 분석에선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때 골든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하곤 합니다. 추세가 위로 기울었다는 표시죠. 거래량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를 때 거래량이 함께 늘면 상승에 대한 시장 신뢰가 커졌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구간은 롱이 상대적으로 편해질 수 있습니다. 뉴스는 차트에 불을 붙이는 성향입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긍정적 요인은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어서 이런 흐름이 나오면 롱 성공 확률이 이제 숏입니다. 차트에서 하락 추세가 뚜렷할 때 숏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가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는 패턴, 특히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흐름이면 하락 힘이 우세하다는 기술적 분석에서는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 데드크로스라고 하여 하락 신호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시장이 아래로 기울었다는 표시죠. 또 가격이 오르는데 거래량이 줄어들면 상승세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겉으론 올라가도 속은 비어있는 느낌이라 이런 구간에선 숏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는 분들이 많습니다. 부정적인 뉴스도 하락에 영향을 줍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들의 강경한 정책 같은 소식은 공포를 키우고 가격을 눌러서 숏 쪽이 유리한 분위기를 만들기도 그리고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가 생각보다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것들이 있죠. RSI로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RSI가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려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는 추세의 힘과 방향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고 볼린저 밴드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감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서로 다른 렌즈로 같은 시장을 보는 느낌입니다. 결국 핵심은 한 가지 신호만 믿지 않는 것입니다. 추세, 이동평균, 거래량, 뉴스, 보조지표가 같은 방향을 말해줄 때
그때가 진입 근거가 단단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감정이 아니라 기준으로 들어가면 손이 덜 떨립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남은 건 실행입니다. 고정 댓글에 수수료 최대 할인 꿀팁과 $100 받고 가입하는 방법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앞으로도 초보가 바로 따라할 수 있는 코인, 선물 거래 팁을 더 쉽고 더 현실적으로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차트를 켜고 오늘 배운 롱과 숏 신호를 어디에서 확인하는지 더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